견제 무풍지대 선관위 독립성이 만든 고인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독립하라고 놨더니 고인물 됐다. 무풍지대냐 지금 거기는 견제 전혀 안 받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을 말도 못하게 받은 거죠 지금요. 자 오늘 선관위가 뭐 특별 감사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는데요.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하여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 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습니다.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저희들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감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뭐 선관위원장이 직접 설명됐지만 또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에 보면은 약간 아빠 찬스라고 이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조금 수상한 점이 있어서 이런 건 좀 더 들여다보고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럼 네 분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OX 선택을 좀 해주시는데 이쯤 되면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안 관련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O, 국정조사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판단하시면 X를 골라서 앞에 꽂아주세요. 앞에 꽂아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전원 O군요.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건 국정조사 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김주섭 위원장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 선거라고 하면 예. 민주주의의 꽃이고요. 선거로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행사하는 한 표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한 표의 무게를 책임지고 있는 최종 기관이 선관위에서 저런 채용 논란 같은 것들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에 이미 저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훼손이 벌써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선관위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소위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약간 조롱 섞인 이야기로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예. 그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를 활용해서 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거 젊은 세대로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 굉장히 그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커다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이제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불공정 채용뿐만이 아니라 예.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들에게서 불공정 채용이 일어났다는 지금 의혹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게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로 계속 정치적 중립성을 많이 이 시험을 받았거든요.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 과거에 이제 노정희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예. 굉장히 당파적인 인물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이끌어냈던 대법관으로도 유명한 분이시고요. 중간에 또 조혜주 상임위원 같은 분들은 무리하게 또 임기 연장을 예. 하다가 선관위 직원 2,700명의 항의에 의해서 또 물러났던 예. 기억도 있었던 만큼 사실은 지금 선관위의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라고 하는 굉장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예.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뭐 속풀이로 뭐 선거를 치르고 지금 되면 견제받지 않았던 이 선관위의 어떤 공정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예.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 번쯤은 검토하고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 현근택 부원장, 민주당에서 국정감사 글쎄요 찬성하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노태학 위원장이 감수하겠다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렇죠. 감수한다. 본인이 감수한다 했는데 뭐 하지 마라 하라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하겠다는 민주당에서도 건데. 이 정도면 이거는 좀 봐야 된다. 그런데 조사를 이제 통해서. 아마 국정조사는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사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하면 나오는 분들이 뭐 수사 진행 상황이니까 제가 뭐 다 밝히겠습니다. 그런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넘어가죠. 하죠. 그리고 결론은 어차피 국정감사로 나지는 않습니다. 수사로 나게 돼 있어서 이미 뭐 수사 의뢰도 했고 제가 봐도 내부적으로 뭐 스스로 밝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일부만 이렇게 뭐 밝히는데도 예, 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수조사를 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국정조사를 만약에 뭐 야당 입장에서도 뭐 선관위 괜히 뭐
문제가 지금 많다 있고 예, 예.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뭐 감싸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선관위는 사실은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관이 예. 하고 맡고 있고, 그러니까 또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관위를 당연히 이제 기약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직책을 대신할 거냐 이랬을 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뭐 방송이라든지 이걸 하는 걸 보면 다 이제 낙하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이죠.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선관위 자체도 좀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제일 이제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관위원장 자체도 국정조사 뭐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 냈고요. 뭐 아무튼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아마 선관위 일단 박종희 전 의원님하고 박찬영 교수님께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두 가지인데 그거 앞쪽에서 의견을 하나씩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선관위원장이 사퇴는 안 한다고 아직 이 취지를 밝혔거든요.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요. 최근에 이 아빠 찬스 논란으로 가장 중심이 됐던 게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입니다. 가장 고위직 두 명이죠. 물론 다른 고위직이 있었지만. 근데요. 오늘 내일자로 면직 처리가 된다 그래요. 그냥 사표 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공무원 같았으면 이거는 사표 내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거는 징계 절차 끝날 때까지 사표가 멈춰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파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면직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떠나버린 거죠. 이 두 가지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박종희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면직 처리를 하면 안 되죠. 저거는 징계를 해서 어떤 퇴직금이라든가 연금의 예. 불이익이 좀 있어야 되고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사실 수사 대상입니다. 예. 이 아빠 찬스로 그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예. 이 특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아주 그 범법 수준에 아주 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선관위의 그 외국 주재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4년마다 한 번 있는 국회의원 선거 또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잠깐 일하지만 가족들과 같이 해외에 머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일본, 예. 중국에는 굉장히 명수가 많아요. 또 이런 문제도 지금 선관위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언론이라든가 해서 사표 방지해야 된다. 재외동포에게도 표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나간다는 거죠. 가 있거든요. 밖으로. 예. 그런데 정말 이 가성비가 낮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정규직 공무원 공채할 때도 이 전반적으로 채용을 한 공고를 내지는 않고 자기네끼리 내부 공고원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가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관위 업무라는 게 선거 때만 바쁘고 예. 보통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거 때 임시직 채용하는 것도 이 정실 인사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번에 불거진 것도 예.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그 내부 정보망의 어떤 해킹 문제도 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문제점을 국회에서 이제 다뤄야 될 텐데 국회 이분들이 지금 하는 거 말이죠. 국회에 지금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흐르면 또 선거 닥치니까 아마 의회하면 넘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박찬영 교수님 두 가지입니다. 이 고위직들 면직과 그다음에 선관위원장의 사퇴 문제. 지금 여당에서는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노태학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특히 여권에서 지금 사퇴하라고 압력을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빠 찬스? 그러면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문제가 있네. 물러나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여권이 물러나라고 할 상황이냐.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무슨 일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160여 명이 사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서 사퇴하라고 그랬는데 사퇴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안부 장관. 그렇죠. 행안부 장관도 사퇴 안 하는데 예. 네 명이 아직 불법인지도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물러나라고 그래요. 그럼 물러나겠습니까?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두 번째, 예. 사무총장, 사무처장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지금 사실은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 가는 거고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총장, 사무처장이 합니다. 예. 이분들은 선관위 내부에서 승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아까 국정감사도 찬성한다고 그랬지만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 방금 뉴스 뭐 한 30분 전쯤에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 예. 감사원이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됩니다. 아.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예. 그때까지 스테이를 시켜놓고 불법이 발견되면 그 불법 연루자에 대해서는 사퇴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여론 다 되고 뭐 국정감사 하겠다 사과까지 한 마당에 지금 감사한다고 그래요. 아. 감사원은 뭐 하는 겁니까? 신속 감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예. 거기서 불법이 있었는지가 나온다면 예. 불법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라면은 그때는 사퇴를 못하게 해야 되죠. 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예.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고 사퇴하는 건 얼마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인데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요. 물러나라 먼저 하고 감사는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은 지금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 혹시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예. 모르겠으면 쫓아내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만약에 열리더라도 또 이런 공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자, 네 분께서 그 판넬 앞에 좀 내려주시고요.